시험 잘 쳤어요? 뭐 표정인지 알겠네요. 혹시 왜 물어보냐 이런 표정이네. 어, 어 일단 그 제가 칠판에 지금 단어 적었거든요. 이거를 뭐 답이 뭔지도 알고 풀이도 한 번씩 들어봐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해설 강의 듣는 거 아닌 거 알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보통 쌤들이 하는 해설 강의랑 좀 틀린 거 알죠?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나빠도 팩폭이라고 치더라도 이번 시험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고 이 수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생각해서 일단은 그 칠판에 제가 적은 단어거든요. 요게 요거를 한번 본인들이 봐요. 본인들이 보고 여기서 모르는 게 얼마나 있는지 빨리 일단 확인해 봐요. 일단 이게 뭐냐면 요번 시험에서 있잖아요. 그죠? 요번 시험에서 이번 시험 문제 풀 때 알아야 되는 단어를 제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건데 요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시험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이제 공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또는 단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 단어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지금 칠판에 있는 단어들 있죠, 그죠? 요 단어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근데 반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다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단어 부족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시험지 안에서 내한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내가 단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멍청한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가 내가 대부분 알고 있으면 단어 부족 때문에 이 시험을 못 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어를 모르는 게 한 30%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단어가 부족하니까 단어를 이제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로 기준을 조금 잡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어차피 풀이를 들으러 수업을 이걸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 이 문제가 어려운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요번 시험은 본인들이 느껴서 알지만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죠, 그죠? 많이 어려웠고 그 어려운 이유도 제가 설명 다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는 60점 넘으면 잘 친 것 같아요. 60점. 60점 넘으면 일단 영어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여자는 70점 정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남자는 국사랑 경찰학을 조금 잘 했다면 50점대에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사랑 경찰학을 잘 했다면 65점 정도 맞아도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을 치면은 내 평균이 한 80점 정도 되는데 이번 시험은 60이 나왔다. 근데 사실 그걸 속상할 필요는 없죠. 시험이 어려워서 내가 점수가 내려간 거잖아요. 맞죠? 남들이 다달치고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그 점수를 객관적으로 그걸 잣대를 잡으시면 안 돼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점수 같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신 남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나는 적게 떨어진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번 시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앞자리가 7, 8이었는데 6이 나왔다.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좋아요. 그 영어가 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는 사람들이 다 합격해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최대한 어렵게 나와야지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져봤자 예를 들어서 항상 80점, 90점 받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항상 더 위로는 못 받아요. 맨날 시험 치면 60이고 잘 치면 70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시험이 어려우면은 이 사람들은 떨어질 게 별로 없어요. 떨어질 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려울수록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단어의 방향은 제가 알려줬죠. 여기에 단어가 모르는 게 많으면 단어 많이 외우시고, 여기에 단어에 모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제 이제 이유가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번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딱 요겁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틀려라고 내요. 그래서 본인들 몇 번 풀어도 못 푸는 문제 있어요. 그게 변별력 문제죠, 그죠? 변별력 문제인데 요번 시험은 그게 6개예요. 보통 2~3개 내는데 요번 시험은 보니까 6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시험지에서 20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우리 시험은 이제까지는 7~8개를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7~8개가 깔아준다는 거는 뭐 영어 센스 없고 단어 부족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그냥 기본기에만 충실하면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보통 7~8개를 주는데 요번 시험에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정한 거죠, 그죠? 그냥 아예 시험지에서 작정을 해서 어차피 3차니까 많이 뽑고 하니까 그럼 무조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어렵게 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총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에 이제 해설을 듣고 있다는 거는 다음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은 그래서 뭐를 좀 먼저 보냐면, 그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5개 있다고 했죠 방금, 그죠?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덜 틀렸는지, 잘 맞추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에 해당되냐면, 그 본인들한테 해설지를 다 줬지만 해설지를 줬는데 우리가 하라고 적힌 문제가 5개 있어요. 하라고 적힌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뒤에 독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독해 문제에서 뭐 보기도 싫어요. 그냥 이런 뭐 개소리들 보기 싫은데 그냥 어떤 얘기들을 자꾸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요번 시험의 독해 문제에서 절반이 수능 독해에서 나왔다. 맞아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뭐 동영어를 하든지 뭐 아침 영어를 하든지 문제를 만들 때도 절반은 다 수능 기출이나 그 수능 특강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절반이 수능 독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사람 있죠. 수능 책을 사서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제일 불쌍한 행동이죠, 그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시험지에서 평소에 문제를, 기출 문제를 수능에 대해서 풀죠, 그죠? 푸는데 그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안 나와요? 그 절대 그대로 안 나와요. 그 지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능 독해랑 수능 특강에 있는 그 지문을 가지고 출제자가 갖고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경찰 시험처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제 그걸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지문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떠올리려고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변형돼 있어요. 그럼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차라리 이 지문을 처음 본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해서 생각을 따질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 때. 근데 오히려 지문을 봤던 지문이면 그 내용이 막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문 수준은 올라가도 우리 시험 색깔은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만약에 졸라 어렵다 그럼 내만 틀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틀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먼저 조금 확인하면은 1번이죠, 그죠? 1번에 이런 거를 틀리면은 받을 점수가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풀이가 아니라 바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번에 obligatory는 의무적인이라는 뜻으로, 3번에 compulsory 그거 바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서 4번에 있는 mutable이라는 요 단어는 기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 없어요. 몰라도 되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몰랐다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출에 나왔다고 무조건 다 외우면은 그거는 바보예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기출에 나올 때도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자 1번 말고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먼저 보면은 4번이죠, 그죠? 4번.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는 레이하고 레이드 문제다, 그죠? 레이하고 레이드 문제인데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라면 동사에 s가 있어야 돼요. 근데 s가 안 보이는 것만 봐도 이미 벌써 직감을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동사는 뭐 돼야 돼요? 과거예요, 과거. 맞죠? 과거고 레이랑 레이드는 뭐 차이입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인 건 알죠, 그죠? 자타. 뭐 요건 뭐 해설이니까 지금 이걸 다 써서 설명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타 문제고. 그래서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대부분 처음 보는 동사지만 id나 ed가 붙어 있다면 걔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타동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정 헷갈리면 그거라도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가 뭐예요? 야가 자동사고 얘가 타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정 헷갈렸을 때는. 맞죠? 그렇게 구분해서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타동사를 쓰라 이 말이네요.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프리벤트입니다. 프리벤트. 자, 프리벤트는 뭐가 포인트예요? 얘는 금지 동사로 쓸 수 있죠. 금지 동사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뒤에 목적어 와서 문장이 이렇게 끝나도 되고, 아니면 금지로 쓸 수 있으니까 prevent 목적어 오고 전치사 from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럴 써도 되고 요럴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쓸 수 있는 거고,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오는 형태는 뭔데요? 그냥 명사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상관은 없죠.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4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1번하고 4번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번, 4번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에는 올바른 거다, 그죠? 네, 올바른 건데 일단 1번에서 포인트는 뭐 consider 말고는 중요한 게 없죠, 그죠? consider. 뭐 consider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목적어 자리에 ing 형태로 쓰는 거. 요거 말고는 1번은 틀릴 게 없죠.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은 이 apply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이렇게 for이 붙어서 요게 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죠, 그죠?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라는 거. 그런 것만 잘 외워두면 뒤에 헷갈릴 건 없어요, 여기는. 됐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없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고 요 provide의 특징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얘는 항상 어떻게 씁니까? 항상 전치사가 따라오는 거죠. 이게 얘의 특징이고, to 아니면 with 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따라오는 게 이 동사의 특징이고, 사람 사물이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편지 쓸 때 to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to 뒤에는 사람이 오고 야는 반대니까 뭐가 오겠어요? 사물이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건 뭐 이게 사실 문법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 그냥 사실 단어 문제예요, 그냥 외우는 거. 그래서 D를 보면은 refugee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위에 뜻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야가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난민이란 걸 야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뭘 써야 돼요? 야를 쓰면 안 되고 야를 써야 돼, 얘를. 됐죠? 쉽게 소거를 하셔야 되겠고, 2번은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딴 건 없고 여기 order 요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요거 주장, 요구, 명령, 제한. 얘는 명령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래서 뒤에 대절이 온 거고, 대절 뒤에는 should가 나와야 되는데 생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럼 should가 없어서 틀린 건 아니죠. should가 없어서 틀린 게 아니고 뭐가 틀린 거예요? should가 생략이 됐을 때는 생략된 흔적을 남겨야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요 명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문법 문제, 네 문제 나오죠.
그러면 다음 중 올바른 걸 골라라 그러면 선택지 두 개는 정확하게 틀려요. 정확하게. 그리고 선택지 둘 중에 한 개는 생전 처음 보는 게 물어요. 항상. 그럼 처음 보는 거 막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처음 보는 거 찍으면 안 돼요. 모를 때는 반드시 많이 봤던 거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살짝 헷갈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답은 1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Consider the ing 포인트 맞으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함부로 낯설다고 자꾸 4번을 찍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4번은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라 이 딥풀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처음 본다고 턱턱 찍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딥이라는 단어가 요게 깊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깊게라는 부사로도 써요. 그리고 딥풀이라는 단어는 야는 일단 당연히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라는 뜻.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는 틀린 게 없어요. 뭐가 틀렸어요? 위에 뜻이 안 맞아요. 깊이라는 단어는 딥이라고 써야 돼요. 딥. 됐죠? 뭐 외워도 이건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페이크 선택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정확히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 되겠네요. 10번. 그래서 지금 해설에서 본인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게 정확히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단어 부족인지 센스 부족인지 독해 방법이 문제인지 문제 푸는 내 태도의 마음가짐의 문제인지 그런 거를 지금 캐치를 하시고 왜냐면 그 다음 시험에서 그 실수가 그대로 되면은 어차피 단어 공부하는 양은 늘어나도 그 실수가 그대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그거 맞추고 있는지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틀려도 되는 문제 그것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총점보다는. 자, 10번 봅니다. 자, 10번에서 자, 다 집어치우고 이건 항상 하는 거죠. 항상. 자 볼게요. demand 밑줄 뭘 물어요? 야 뭡니까? 동사죠. 그죠? 동사의 밑줄은 무조건 뭐 물어요? 이거는 목마를 때 물 마시듯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동사의 밑줄은 무조건 수태시.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demanding에 가다가 밑줄을 딱 꺼놔요. 뭐 요군지 뭔지 생각하지 마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밑줄 뭡니까 이거? 준동사 맞죠? 준동사의 밑줄은 뭐 묻는다고요? 태죠 태.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번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하면은 틀릴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자, 그러면 3번에 있는 리스토어는 뜻을 생각할 필요 없죠. 야는 준동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태를 생각해야 돼요. 태. 능동이니까 뒤에 진짜든 가짜든 목적어가 와 있다는 거. 요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확인할 게 없잖아요.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encourage.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형식 중요한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encourage라는 동사의 밑줄을 건 건 뭘 묻는 거예요? 수태시 묻잖아요. 수태시. 맞죠? 수태시. 그럼 주어 먼저 봐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여 쳐다보면 할 말 없죠? 주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니까 moisture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에 s가 붙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기잖아요. 그죠? 기본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12번요. 자, 그러면 12번도 한번 보세요. 12번에 이거는 어휘 문제 맞죠? 근데 봐요. 펀들.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맞죠? 이 단어를 펀덜이나 이 단어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기본기라고 말할까요? 몰라도 유추가 되니까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쉽다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공부 조금만 했으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글을 읽어보면 얘가 뜻이 뭔지를 충분히 유추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A가 나는 들었는데 you get a job offer이니까 직장 제의를 받았다고 나는 들었다. 그래서 B가 맞아 받기는 받았는데 I'm not sure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아직은. 그다음에 A가 다시 물은 게 진짜냐? 내 생각에는 you want to make a change. 나는 네가 이제 직장을 바꾸길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B가 맞아 바꾸길 원하긴 했지만 it's hard to make a decision. 결정하기가 어렵더라. 그다음에 마지막 대화에서 그럼 take your time 시간을 갖고 폰들 해봐라. 뭐겠어요? 생각해봐라. 누군지 다 유추가 되게끔 문제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에서 생각에 관련된 것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느낌이라는 게 중요한 게 느낌이라는 게 여기 보면 weight it, weight down이라는 건 시험에 출제된 적 없죠. 근데 down 알죠? take down. 뭐 지금 격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take down. 이 다운의 느낌 뭐예요? 다운이 다운이죠. 생각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맞나요? 생각이랑은 상관이 없죠. 생각 쪽으로 가려면 뭔가 떠오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처지는 쪽으로 아예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make a fool이라는 거는 시험에 수십 번 나온 기본 단어죠. 이 뜻이 뭐예요? 보상하다. 그러니까 1번 단어 뜻을 몰라도 1번인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번의 뮬 오버를 몰라서 나는 저 문제를 못 푼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기본 단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 보는 수거가 나와도 이런 다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이고 뮬 5번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해설지에 잘 적혀 있어요. 그거는 그거 해설지 보시면 되겠고 자 됐네요. 일단은 5개 한번 잘 봐요. 본인들이 그 5개의 문제를 잘 풀었는지. 요게 다음 시험도 똑같이 고려 갑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다음 시험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자 일단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독해는 결론적으로 쉬운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독해는 대부분이 중상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서대로 한번 쭉 볼 건데요. 자 순서대로 볼 건데 어려운 문제 좀 볼게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3번이죠. 3번. 전부 시험지 갖고 왔네요. 시험지 갖고 왔는데 그거 먼저 한번 그러면 시험지에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틀려도 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들이 틀려도 되는 문제는 3번 틀려도 됩니다. 5번 틀려도 됩니다. 한번 신경 써보세요. 3번, 5번. 그 다음에 15번. 16번. 그리고 18번. 그거는 틀려도 돼요. 물론 다 틀리면 안 되는데 느낌으로 찍어서 한두 개는 맞아야 돼요. 그 중에서. 그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말하는 이 번호들은 틀려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대놓고 틀리라고 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아서 그 본인들이 시험을 치고 내가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똑같이 풀죠. 푸는데 보통은 일단 우리 시험 치면은 15분 넘기진 않아요. 제가 풀 때는 15분은 넘어가진 않는데 요번 시험은 한 20분 가까이 걸렸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내가 푸는데도 그 정도면 본인들은 당연히 한 40분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문제가 좀 그렇게 냈어요. 어렵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좀 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음 시험 쉽게 나올 거라고 절대 바라시면 안 돼요. 다음 시험도 똑같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3번 보세요. 자, 3번에서 마찬가지 해설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답이 된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선택지의 단어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단 한 개도 어떤 사람은 이게 기출이 됐다고 하는데 개소리고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 2, 3, 4. 이 네 단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단어라는 거는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느낌을 받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은 풀 수가 없어요. 느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3번 틀려도 돼요. 3번 이런 거 연습 계속해도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그러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일단은 나머지는 몰라도 2번 단어 잘 찾아보세요. 2번 단어를 처음 보는데 이 단어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앞에 in 붙었고 이 단어는 ex죠.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럼 ex는 뭔데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벗어나는 거 맞죠? 그럼 in ex니까 뜻이 뭐예요? 벗어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이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3번 보여요. 3번. 처음 보지만 느낌은 받아야 돼요. 무슨 느낌 받아야 돼요? CO가 붙었으면 뭔가 함께구나. 함께라는 느낌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같이 이렇게 느낌이 없는 단어들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느낌이 있는 단어에서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모를 때는. 그러니까 모를 때는 2, 3에서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한 두 번 읽어보고 모르면 계속 끙끙대지 마시고. 자, 그래서 한번 단어를 볼게요. 보면은 빈칸에는 일단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긴 한데 요 대시 요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데 주변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야가 설명하니까 여기 보면 돼요. 그냥 that부터 해서 요까지 여기를 읽고 여기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읽었는데 생각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다시 읽어야죠. 딴 데 읽지 말고 여기를 다시 읽어야죠. 다시.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현실은 현실인데 어떤 현실인지 묻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야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현실은 one can't fight against라고 돼 있어요. 이 one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 안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가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cannot fight니까 싸울 수가 없는 뭐뭐한 현실이라고 돼 있어요. 싸울 수가 없는이란 말은 싸워봤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 2번과 3번을 해결하셔야 돼요. 2번과 3번을. 뭔가 모이는 쪽이에요? 아니면 벗어나지 못한 쪽이에요? 요쪽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정하고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이렇게 단어 어감을 좀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에이징, 노화라는 것은 인간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1번하고 4번은 그 뜻은 해설지에 적어놨지만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2번하고 3번을 잘 보시면 되고, 자 3번에 요 단어도 잘 보시면 이 단어의 진짜 뿌리는 gene이죠. gene. G-E-N-E. gene이 뭔데요? 유전자죠. 그럼 유전자가 CO니까 네 유전자 내 유전자는 똑같아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호감이 가는. 이해됩니까? 왜 그런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너와 나는 잘 맞는 이란 뜻이에요. 그 뜻은 적혀 있어요. 해설지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네, 그냥 쭉 볼게요. 쭉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번에 선택지 잘 봐요. 선택지에서 impending은 압니까? 임박한이라는 뜻이죠. upcoming은 뭔데요? upcoming은 뭐 떠오르는 되고 다가오는 이란 뜻이죠. 임박한 게 다가오는 거 맞아요? 조만간 신정이죠. 조만간 신정이잖아요. 신정이 임박한 거랑 신정이 다가오는 거랑 같죠?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의 렉 같은 거는 부족, 결핍이라는 뜻으로 요거는 다 알 것 같고, 컴펠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요, 강제.
됐죠?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해석을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여기에 지금 어떤 형용사인지를 묻고 있고 아까랑 똑같아요. 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읽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자꾸 경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됐죠? 그럼 뒤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he was involved in that crime. 그 범죄에 관련되었다는 빈칸한 증거가 없대요.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빈칸한 증거가 없대요. 그럼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두 개만. 그럼 1번에 렉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되죠. 부족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3번에 얘가 답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딱 3번이 답이라고 느낌은 받진 않지만 2번, 4번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1번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답을 3번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아는 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자, 그래서 이 compar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강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강제적이라는 게 강력한이라는 걸로 의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지금은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번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5번 문제도 일단은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지문이 어려운 거랑 문제가 어려운 거는 다르다고 좀 아셔야 됩니다.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도 문제는 언제든지 쉬울 수 있고요. 지문이 아주 쉬워도 지문이 쉽다는 거는 대충 읽어도 읽히는 거 있죠, 그죠? 지문이 아주 쉽지만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지문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어렵지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본인 입장에서 상이라고 쓴 거예요, 수준을. 자, 일단은 왜 그런지 봅니다.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 자, 선택지에서 voracious. 이거 저도 살면서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threshold. 요거는 많이 봤지만 엄청 어려운 단어고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벌써 답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출제를 못 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의 threshold라는 단어와 voracious 이런 단어에 대해서 물론 답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10% 이내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선택지를 잘 보면은 3번의 defense는 방어인데 list니까 방어를 못하는 거고 4번은 defensive니까 방어하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가 반대니까 뭐예요? 야조야. 뭐 그딴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이거. 본인들 점수 받아야 돼요 지금 점수.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게 아니고 이거 만드는 도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문이 어려우면 선택지는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꼭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단어를 풀 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어휘 문제면 1번이나 4번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독해 문제죠, 그죠? 독해 문제에서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으면 누가 풀어요 그거를? 풀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빈칸이 한 군데면 상관없는데 빈칸이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가 있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답이 바로 보일 거고 두 군데는 답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기를 봤는데 답이 먼저 그러면 빨리 넘어가서 다른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 다른 걸 읽어야 되고 여기서 답 안 난다고 계속 여기를 수십 번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부분 한번 봅니다. 자, 디귿 부분 보는데 선택지를 잠깐만 다시 보시면 자, 선택지 단어 보세요. denial이라는 단어는 deny 알죠? deny. 거절, 부인, 거부. 거기서 만들어낸 명사니까 부인, 거부, 거절. 맞죠? 그 다음에 요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맞죠? disguise는 뭡니까? 위장하다, 속이다. 그 다음에 pretense. 중요한 단어입니다. pretense. 그러니까 pretend를 알면서 pretense를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pretend가 뭔데요? 뭐뭐인 척하다, 가장하다 맞죠? 그럼 pretense는 뭐겠어요? 허세. 이해됩니까? 뭐뭐인 척하는 건 명사잖아요, 명사. 허세, 가장, 허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 뜻이. 자, 그래서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 부분을 보시면은
디귿 부분에서 앞에 여기 내용부터 보면 네. 요 앞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퍼리니까 뭐로 좀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fine이라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아픈 사람인데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fine,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은 맞는 거예요? 3번에 부인, 거부가 맞겠죠. 그죠? 부인.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면서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아까 전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예 요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됐어요. 그죠? 답은.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순서를 섞었어요. 네, 두 번째 그 빈칸을 보시면 이 PPT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헷갈리네. 두 번째. 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좀 공격적이냐, 방어가 안 되는 거냐, 방어를 하고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빈칸은. 그래서 두 번째 니은 빈칸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 엔드 앞에 죽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죽인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서 지금 빈칸을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죽이고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얘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뭐 약하니까 죽여버리고 먹겠죠. 그러니까 약한 쪽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약하다는 거는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방어가 안 되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니은 빈칸에서는 니은만 봤을 때는 1번의 버너러블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네,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은 그 일치불일치를 전체를 같이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치불일치가 됐죠? 일치불일치 세 문제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6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11번 일치하지 않는 거, 17번은 일치하는 거예요. 맞나요? 17번 일치고 맞죠? 자, 잘 보세요. 자, 어쨌든 일치든 불일치든 일치 불일치는 무조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맞죠? 그럼 어쨌든 일치 불일치 문제 풀 때는 항상 요령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일치 불일치는 1, 2번보다는 3, 4번이 답이 좀 많으니까 3, 4번을 항상 먼저 보고 그리고 1, 2번 보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는 선택지에 어떤 특정된 이름이나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일치든 불일치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찾기가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고 찾기가 어려운 게 어려운 문제죠. 일치 불일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6번하고 11번은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돼요? 선택지 3, 4번에 어떤 숫자나 이름 있는 거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생각해 봐요. 자, 17번은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는 대부분 뭐 물을까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아니 선택지 1, 2, 3, 4 중에서 3개 다 틀렸다고요. 얘만 올바르다고요. 그러면 야는 뭘 대신하는 말일까요? 그래 주제죠, 그죠? 그걸 알고 푸냐 모르고 푸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치든 불일치든 나올 때는 검색이 중요한 건데 그 검색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번을 먼저 볼 건데 6번은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하러 가면 제가 좀 6번이 아니라 이 PPT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좀 헷갈려요. 맞아요. 6번. 6번은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면은
쌍욕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중이라고 적긴 적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택지에서 지금 딴 건 몰라도 2번 선택지에 19세기라고 특정 숫자를 줬죠. 그럼 무조건 뭐부터 봐야 돼요? 야를 보고 있어야 돼, 야를. 야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서 맞는지 틀린지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하죠, 하. 근데 이 부분에 오류가 없고 다른 데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중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19세기 있는 부분을 딱 찾아서 일단 읽어야 되고, 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 여기 있네요. 요 부분을 또 친절하게 괄호 딱 쳐놨어요. 여기에 요거 뭐 한 문장인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요 부분을 잘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장 어차피 일치불일치는 말장난이니까 단어 한 개 가지고 장난치는 건 다 알죠.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은 아까 전에 뒷부분에서 그 선택지에서는 19세기 이래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위에 내용에서는 19세기 1회로가 아니라 during part of the 19th라고 돼 있으니까 19세기 동안에 이 말이에요. 19세기에 그랬다고요. 19세기부터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오류가 있는 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당황할 건 뭐 있습니까? 숫자 나오면 숫자부터 보면 되고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다시 그 부분 더 읽어서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자, 11번 볼게요. 그래서 11번에 지금 답이 저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좀 전에 풀었던 6번하고 11번 차이 잘 보세요. 6번에는 단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택지 분명한 단서 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11번 비교해 봅니다. 자, 11번은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선택지 자체가 엄청 길고 이 한국말 사이에 특정 숫자나 특정 이름 지명 같은 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문제들은 보자마자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이미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쫄릴 때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나중에 푸는 게 좋죠. 시간이 모자랄 때는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선택지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 말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차피 일치불일치는 목적이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요. 시간 낭비. 그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느 부분에서 걸 수밖에 없어요. 밑에밖에 없어요. 밑에. 이해됩니까? 위에서 못 걸어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위쪽을 읽고 있을 이유가 없고 항상 끝을 잘 보란 말이에요. 끝에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끝문장. 네, 끝문장. 좀 길긴 길다 그죠? 네, 이게 한 문장이니까. 자, 길긴 긴데 요 문장을 먼저 읽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끝 문장 읽고 생각하고 모르면 그 위에 문장 보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요 문장 보면 여기 접속사 while 있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앞 문장 하는 반면에 결국 뒷 문장이죠. 여기부터 똑바로 보세요. 여기부터. They sometimes 그들은 때때로 표현한다.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different way 다르다고요. 표현을 하는데 표현 방식이 틀리다고요. 됐죠? 그럼 4번 선택지를 보세요. 4번 선택지. 4번 선택지에서는 뭐 하자르족이 뭔지 뭐 중동이 뭔지 민간 전설 이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바탕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바탕이 됐다는 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단 말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현 방식이 different 틀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4번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특정 숫자가 있으면 그거부터, 그런 게 없다면 항상 밑에부터, 밑에 보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는 요런 걸 잘 모르게 되면 문제는 상이라고 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자, 17번 문제 볼게요. 다시 보세요. 17번.
자, 17번에 보시면 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결국은 이게 뭐 묻는 겁니까 이게 일치 묻는 거고 그러면 일치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 외우지 마요. 세 개 다 틀렸잖아요. 한 개 맞다고요. 근데 그 맞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그래 주제요지예요 주제요지. 그러니까 결국은 야는 주제 문제예요.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죠. 주제 묻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여기 있죠. 여기에 딱 갖다 놨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문장, 요 문장 안에서 오류가 일치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 어떤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가 뒤에 나오죠. 요렇게 대절. 자, 연구 결과.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연구를 해봤는데 요로 한 놈이 어떻대요? 헬프 도움이 된대요. 어디에요? 슬로우 다운 무엇을요? 이펙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 변화를 슬로우 다운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기후 변화를 슬로우 다운 시킨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럼 선택지 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이게. 맞죠? 몇 번입니까 그러면? 17번. 3번에 꼭 그대로 있잖아요. 3번에. 맞죠? 3번에 보면은 뭐 연구했는데 뒤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기후변화에 슬로우 다운,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3번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막 정신없네요. 이거 시험지 아니고 해설지를 보고 있으니까 헷갈리고 PPT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어딘지 모르겠고.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했습니까? 뭐 안 한 거 있어요? 7번요? 네. 자, 7번도 보세요. 7번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선택지 이렇게 있으면 적절한 거 하나 골라라 그러면 한 개 확실하게 맞는 거고 두 개 확실하게 틀렸고 한 개는 생소한 게 나온다고요. 생소한 거 자꾸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봅니다. 1번에 자, 딴 거 없어요. 이 와칭은 내 눈에 뭐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동사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 준동사가 보이면 태를 신경 쓰면 됩니다. 맞죠? 태. 그래서 어쨌든 얘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데 outside 그 다음에 더 스테디움 요 쓰레기인 거 알죠? 맞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1번은 그냥 아주 가볍게 속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 자, 4번에 fail이란 단어 나왔죠? 마찬가지. fail이란 단어는 야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fail이란 단어는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현재다 그러면 뭐예요? 현재다 그러면 얘는 타동사고 과거다 그러면 자동사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주어가 지금 she잖아요. 그러면 s 원래 붙어야 되잖아요. s 안 붙었죠. 그럼 빨리 따져야죠.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과거로 썼잖아요. 과거로. 맞죠? 과거로 썼으니까 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앞에 위치라는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구조가 불완전해야 하는데 주어랑 동사밖에 없지만 요게 자동사니까 문장이 완전해서 4번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을 일단 정확히 내가 소거했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에서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번하고 3번에서 맞죠? 근데 이 스트림이라는 이 단어는 문법 시험에 등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낯선 거니까 답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2번을 보시면 2번은 리브는 뭔데요? 내 눈에 동사로 보여야 되고 동사니까 수태시 맞죠? 수태시. 자 수는 일단 주어가 트레인이니까 단수니까 수 맞죠? S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떠나다라는 뜻으로 얘는 자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요 문장 안에 시제는 없죠. 상관없다는 소리고 앞 문장에 주절에 will이 있지만 지금 뒤에 있는 요 문장은 무슨 절입니까? 이게 부사절이죠.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절이니까 will을 안 쓰고 현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잘 쓴 문장이죠. 요거는. 그래서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고 자 3번에 요거는 stream이라는 요 단어는 시험에 일단 나온 적 없고 반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긴 한데 요거는 자동사라는 거 뭐 부담 안 가는 사람들은 외워둬도 나쁠 건 없죠. 근데 반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생소하라고 낸 문제니까 3번은 그러니까 왜 틀린 거예요? PP를 쓰면 안 되죠. 자동사니까. 그래서 ing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대화 요것도 답되는 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그 해설지에 다 있어요.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하시면 되고 중요한 표현은 딱히 없으니까요. 요거는 3번만 봅니다. 3번에 의문문이라서 비동사가 좀 멀리 떨어졌지만 be fed up이라는 거는 우리 기출에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낯설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be fed up은 뜻이 뭐예요? 어디에 질린다라는 뜻이죠. 그죠? 질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왜 미나는 직장에 그렇게 질려하냐라고 A가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면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뒤에 보면은 she feels overeat니까 뭘 처먹었는데 많이 처먹어요. overeat니까. 과식했단 말이에요. 먹는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직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정도는 좀 가볍게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 중요한 표현 있지만 요거는 답은 아니지만 알아둬야 돼요. 당연히 what brought to you죠. 그죠? 해석할 때 마음대로 막 섞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도 마음대로 막 순서를 섞어서 읽으면 안 돼요. what 무엇이 makes 만드냐 니를 화나게 왜 화났냐 이 말 맞죠? 맞아요. 요거 마찬가지 얘도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돼요. 무엇이 bring 데리고 왔냐 너를 여기에 뭔 말이요? 왜 왔냐 이 말이요. 그죠? 런던에 왜 왔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on 비즈니스니까 사업 때문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13번하고 14번에 뭐 주제문 만들기라고 해서 뭐 생소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한데 마음은 이해 가거든요. 생소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험에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고 문제풀이 수업 때도 한 번씩 이런 문제 풀어요. 놔두고 밑에 문장 놔두고 빈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거 요약 문제예요. 요약 문제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주제문으로 바꿔서 생성한 거죠. 요약 문제죠. 자, 당연히 요약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주제하고 요지 찾아야죠. 주제랑 요지를 찾아갖고 그 주제 요지 부분 읽어서 밑에랑 비교해서 말을 맞춰야죠. 앞뒤를.
자,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밑에 주어진 요 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읽고 간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13번하고 14번은 그래서 일단 수준은 그냥 중으로 했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로. 쉽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딱 보시면은 자, 일단은 여기 동사가 concentrate죠. 집중, 그리고 빈칸. 무엇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overlook은 뭔데요? 간과한다는 거는 무시하는 거죠. 무엇을 무시하노?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글을 읽어보고 뭐에 집중하고 뭐는 무시하는지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맞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제문이 되는 문장이 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요거는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눈에 안 들어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체크해 볼게요. 요렇게 밑줄을 긋고 별표. 본인들 시험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죠.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콤마 앞에 to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죠, 그죠? 목적. 그럼 야가 주제문이란 걸 느껴야 돼요. 물론 야를 못 느낀다고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요게 안 느껴지면은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워져요. 요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목적인데 뒤에 보니까 또 친절하게 또 못 느낄까 봐 계속 이렇게 have to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ignore이라는 거는 뜻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는 하는데 뭘 무시한다고요? variation 무시한다는데요. variation을. 그 다음에 focus 집중하는데 집중은 어디 한답니까?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데 보니까 어떤 aspect인데 그것이 대시 설명합니다. shared니까 뭔가 공유되는 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다잖아요, 이게. 야들이 쌩 까는 건 뭐예요? variation. 야들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다잖아요.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니은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니은에 variation 들어가야죠. 땡스 아닙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variation. 여기 variation. 됐죠, 그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만 생각하면 되겠죠? variation. 그 다음에 기억은 무엇에 집중하냐고 물었는데 좀 전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share이라고 했죠, share. share이란 거는 공유하는 거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니까 share이 여기 있긴 있지만 야는 뒤에서 이미 삐꾸가 났죠. 야는 삐꾸가 났으니까 share하고 비슷한 게 different예요, common이에요. 야잖아요, 얘. 함께 하는 거, share, 공유하는 거. 됐죠? 4번.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빈칸 스타일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약간 빈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해서 빈칸만 자꾸 공부하시면 다음 시험에 빈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다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주제 제목 요지 1번으로 하시고 그다음 빈칸 또 하시고 연결사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게. 자, 14번도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소리 좋네요, 소리. 다 돼가요, 다 돼가요. 네. 저런 식으로 감정 표현하네. 자, 14번도 어쨌든 마찬가지인데요. 14번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지 한번 잠깐 보세요. 선택지에. 자, 선택지에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일단 다 외워 두셔야 돼요. 다 외워 두셔야 되는데 딴 거는 몰라도 요 단어는 시험에서 출제가 엄청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항상 답들은 기출에 나왔던 단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단은 뭐 그거는 확인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일단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본인이 해설지 보면서 단어 외우시면 되겠고. 자, 앞쪽에 뜻만 한번 볼게요. inverse라는 건 뭡니까?
반대라는 뜻이죠. 반대. 인버스라는 거는 니와 나는 인버스 반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리시프로컬은 상호적인이라니까 함께하는, 서로 돕는 이런 느낌의 단어죠. 코지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는 말입니다. 광고 같은 거 보면 이 소파가 소재가 좋아서 되게 코지한 소재, 이런 말 쓰거든요. 안락한,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코지는. 그다음에 야는 뭐 외교적인 이런 뜻이고, 단어는 일단 나중에 외우세요. 자, 마찬가지 주제문하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있네요. 여기 however, 그리고 similarly가 유사하게죠. 뜻은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가 지문에 등장하면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죠.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온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however 뒤에 중요한 말을 했지만 조말이 어렵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고 여기 읽으시면 되잖아요. 무조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위에 문장을 읽어볼 건데, 자 보세요. 짧지만 마음대로 읽지 마세요. 마음대로. 자, however이 여기 있지만 however는 여기에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다 생각하시고, 자, 해석할 때는 무조건 접속사를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접속사 as.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은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야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맞죠? 그래서 보니까 they interact, 그들은 interact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shape each other, 서로 shape 한대요. 아, shape 몰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중요한 말은 야니까. 됐어요? 그럼 답이 벌써 오죠. 선택지에서 상호적인이니까 같이 하는 쪽으로 일단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와서 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접속사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 인간의 사회는 뭐 컨택이니까 접촉 이런 얘기고, 영향을 준다 서로한테. 그럼 됐잖아요. 요 정도만 읽어봐도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함께 한다, 같이 한다. 이해됩니까? 요런 느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는 단어의 뜻은 2번의 리시프로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15번 한번 볼게요. 15번은 일단 수준은 제가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15번 문제 같은 게 좀 애매한데 분류를 일단 상으로 하긴 했어요. 상으로 하긴 했는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리라는 건 아니고, 요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걸려도 좀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요런 것들은 포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15번 봅니다. 자, 15번은 일단 주어진 문장에 이제 적절한 위치니까 무조건 이 문장을 읽고 어느 쯤일까를 위치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측을 하고 글을 읽어야 돼요. 자기가 국어적으로 타고난 센스가 있다면 무시해도 돼요.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센스 감각이 좋다면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반드시 주어진 문장 읽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해서 읽어가면서 찾아야 돼요. 그럼 예측을 할 때는 반드시 단서가 있겠죠. 그럼 요 문장에서는 단서가 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으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맞나요? however. 그러면 however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위치는 뭡니까? 갑자기 뒤집히는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좋은 얘기했다가 갑자기 부정적 얘기하는 부분, 또는 부정적 얘기했다가 갑자기 긍정적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사이에 이렇게 넣으라고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그거 묻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야. 자, 마찬가지 이런 문제도 시간 소비가 목적이니 1, 2번보다는 3, 4번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은 니은 문장 한번 보세요. 니은 문장을 읽을게요. 니은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더는, 독자는 뭐가 된대요? 디렉터와 프로듀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and 또 뭐 하냐면 fix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것을 다 픽스할 수 있대요. 요 말 딱 읽어보니까 이 독자는 어떤 놈이에요? 쥐 맘대로 다 하는 거죠. 엄청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문장 내용에서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디귿 문장 보세요. 자, 디귿 문장은 지금 일단 더비더비로 돼 있는 건 보이죠? 그럼 더비더비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하게 되는데 보니까 디테일이 솔리더파이 될수록 아티스트들은 뭘 합니까? 인베이드하고 and 그리고 confine 한대요. 단어만 봐봐요. 단어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인베이드가 뭡니까 이게? 침입. confine은 뭔데요 이거는? 제한, 감금, 제한, 억제 맞죠, 그죠? 그럼 단어만 봐도 디귿 문장이 부정적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쏙 들어가야 돼요. however 때문에 뒤집히는 부분. 자,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however 같은 거 나오면은 뒤집히는 부분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좀 읽으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센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 16번 봅니다. 자, 16번은 일단 상이고 요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거 틀려도 점수 받는 데는 지장이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선택지에 1번, 3번 알 필요 없습니다. 됐죠? 또 멍청한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내가 또 단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른 시험 기출고 뭐 외우고 뭐 수능 외우고 이런 짓 하죠. 할 필요 없어요. 1번, 3번 외울 필요 없고 답 안 돼요. 몰라 되고 대신 2번과 4번을 모르고 있다면 단어가 부족하다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요 단어 뭐죠 이게? 제재, 제한이죠. 뜻은 해설지 적혀 있어요. 제재, 제한, 금지, 억제. 그다음에 요 단어 이거 알아야 돼요. 뭔데 이거? 둘 중에 한 개 말해도 돼요. 읽어보고 뭔가 제재 쪽이면 4번, 제재 쪽 아니면 2번 가면 되니까. 어차피 1, 3번은 전부터 빼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고 답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뜻이 재앙,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재난, 재앙.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게 돼야 제 시간에 문제를 풀어요. 빈칸이 한 곳에만 있어도 되죠. 근데 빈칸이 세 곳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셋 중에서 한 곳에서는 답이 바로 나오고 두 곳은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읽고 모르면 빨리 내려가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계속 여기서 답 찾으려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냐? and 때문에. 아주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아직 안 읽어봤지만. 그러면 and 앞에 요 말과 뒤의 말은 같은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읽어보면 all influence예요. 모든 것은 영향을 받는다. 어디예요? previous 스타일이니까 이전의 스타일에 모든 건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전이랑 다르면 돼야 안 돼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미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약간 구속적이고 속박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전 모든 것은 이전의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맞죠? 뭔가 재앙이나 재난 이쪽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제재나 약간 구속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1번, 3번은 진짜 외우지 마세요. 괜히 이런 거는 양만 늘어나요. 네, 17번 됐고 18번. 네. 좀 너무 오래 한다 그죠? 네, 빨리 할게요. 다 됐어요. 자, 18번의 빈칸. 일단은 빈칸의 위치는 끝에 있어요. 자, 끝에 있는데 일단 여기 빈칸 앞에 but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not barely 봤죠? 맞죠? 그냥 but이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거. not barely A but B. 됐죠? 맞나요? 그럼 요 A,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거나 비슷하면 됩니다. 그죠? 같거나 비슷하면 되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hard니까 단단하다밖에 없어요. 그럼 단단하다고 돼 있으면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추상적인 거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그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맞죠? 그거 말고는 없죠. 자, 됐고 앞뒤 중요한 단서 없으면 반드시 올라가서 글의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 맞죠? 모든 빈칸은 주제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자, but만큼 중요한 hence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but 뒤에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의 단어들을 단어들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중요한 단어만 체크할게요. echo, 그 다음에 hence 뒤에 보면 이거 보입니까? not A, but B. 그럼 중심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요 뒤에서 잡아야 되겠죠. 요 뒤에서. 요 뒤에 중심 단어는 sign 그리고 symbol. 됐죠? 해석 못해서 틀렸다고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but부터 해서 hence까지가 중심 문장 맞죠? 여기에 단어들을 잘 봐요. 단어들. 이 단어들을 보고 빈칸을 유출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안 돼도 한국말로. 자, 선택지 잠깐 얘기할게요. 3번에 enchantment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나쁠 건 없어요. 외워서 나쁠 건 없지만 출제 가능성이 없었던 단어입니다. enchantment. 됐고 그럼 1번에 monument라는 거는 뭐죠? 기념비라는 뜻이죠. 기념비. 그 다음에 2번에 foundation은 뭐 얼굴에 하면 화장이지만 보통 foundation은 기초라고 하죠. 기초. 그 다음에 4번에 elimination은 제거가 되겠죠. 그럼 그 세 단어 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뭐겠어요 그러면? 뭔가 에코니까 메아리 치는 쪽이고 그리고 리라고 돼 있고 리라고 돼 있으니까 뭐겠어요? 상기, 회상. 맞죠? 상기나 회상이라는 뜻이겠죠. 리니까. 그 다음에 또 뒤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 했는데 어떤 사인, 표시를 나타내주고 어떤 상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1번의 기념비라는 걸 유출할 수 있겠죠. 문제 어렵습니다. 됐죠? 틀려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중심 문장은 but부터 hence까지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고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거는. 자, 19번요. 자, 19번에 마찬가지 항상 우리 시험은 연결사 한 개씩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일단 19번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자, 19번에 일단은 선택지를 잠깐 보세요. 자, 선택지에서 1번에 자, however는 그러나니까 반대, therefore는 인과니까 비슷, hence 인과. 그럼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그럼 해석을 좀 잘해서 앞뒤가 비슷한지 반대인지만 구별하면 되죠. 그죠? 비슷한지 반대인지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또 앞뒤를 읽어서 비슷한지 반대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자, 봅니다. 어디서 문제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억 앞문장 봅니다. 앞문장. 기억 앞문장을 지금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맞죠? 그럼 어디에 일단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될까요? 항상 글 읽을 때는 접속사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항상 접속사. 그러면 빈칸 앞문장을 내가 지금 읽고 있었다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 있냐고요. 여기에. 돼 있어요. 본인들 시험지에. 야가 돼 있어야 느낌을 받아요. 야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좀 길지만은 문장에 지금 요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중요하죠. 앞뒤는. 둘 다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크게 들어야 돼. 여기가 because 뒤에가. 그래서 because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nearly exhaust는 뭡니까? 모르면 느껴요. EX 붙여놨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겠죠. 몰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처음 보면은. exhaust라는 건 고갈이죠. 고갈. 그리고 뒤에 단어 보니까 뭐 carrying 뭐 이렇게 돼 있고 earth 지구 나오고 capacity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원 고갈이다 이 말이에요. 자원 고갈. 그럼 빈칸 앞 문장에서는 딴 거 없어요. 뭐만 느끼면 돼요. 고갈만 잡으면 돼요. 고갈만. 이해됩니까?
빈칸 앞문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 고갈됐다는 내용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빈칸 뒷문장을 보면은 자, 빈칸 뒷문장에는 it이 가짜니까 그죠? 주어는 that이니까 that을 요렇게 잡아놓고 읽으면 되잖아요. that절. 그럼 that절을 보니까 innovation과 culture change는 어떻게 된대요? expand 하대요. expand. expand는 뭔데요? 확대죠. 확대. 이해됩니까? 그러면 고갈하고 확대는 무슨 관계인지를 묻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까? 반대입니까? 누가 봐도 반대잖아요. 반대. 그죠? 그러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1번하고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죠? 1번하고 4번. 자, 그래서 1번하고 4번인데 1번의 still은 but이랑 같으니까 앞뒤 내용 반대고 for instance는 예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과 4번은 어떻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돼요? 해석 안 하고 범위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고 근데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범위를 묻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범위가 줄었냐 안 줄었냐를 묻는 거예요. 해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뒤에 그 중심 단어를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일단 뒷문장에 명사를 몇 개 체크할게요. 명사를 체크해 보면은 명사만 봐도 뒷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resource, nature이라는 단어 있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원 얘기하고 있죠. 자원. 그럼 니은 앞에 자원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럼 앞에도 에너지 얘기, 자원 얘기, 뒤에도 에너지 자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범위의 변화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앞뒤 둘 다 자원 얘기하니까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뭐 읽어서 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as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as 뒤에 world economy가 어떻게 되냐면 looking at green이라고 돼 있어요. green이란 거는 깨끗한 거고 정정이죠, 그죠? 맞나요? 근데 뒷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포인트 지점인데 그게 conflict라고 돼 있어요. 갈등 마찰. 그러면 요 단어와 요 단어 통해서 내용으로 해도 되겠죠. 단어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내용도 어때요? 내용도 상반되는 거니까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 됐어요. 20번 마지막요. 잘 보세요. 20번 문제에서 제일 놓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자, 20번 틀린 사람들 잘 보세요. 맞춘 사람 신경 안 써도 돼요. 틀린 사람 잘 보세요. 선택지가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다 길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죠? 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든 문제 푸는 사람이면 답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에는 반드시 선택지의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심이 뭔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번 선택지에서 제일 중심 단어가 뭐예요? 딴 거 없죠, 지금. parent. 맞나요? 그러면 1번 선택지가 답 되려면 위에 그런 계속 누구 강조해야 돼요? 부모 얘기해야 돼요, 그죠? 자녀 얘기하면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1번이.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잘 봐요. 2번 선택지 지금 항상 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중심이라는 거는 글의 중심이라는 거는 그 문장의 주어 말하는 거예요. 주어. 그럼 2번 문장의 주어는 누군데요? 뭐요 뭐? 저 앞에 이시잖아요. 이 가짜니까 진짜는 일단 야일 건데 위 앞에 붙어있는 야는 뭔데요? 이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는 요래 묶여져. 요렇게. 맞아요? 그럼 어쨌든 중심 누군데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해됩니까? 그러면 2번이 답 되려면 위에 그런 반드시 애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 얘기. 됐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도 it 가짜니까 이거 쌩 까버리고 주어는 여기. 주어 누구요?
애들요, 애들. 맞아요? 뭐 이딴 표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가 야잖아요, 얘, 애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주어 누군데요? 뭐 있고 없고 그거 다음 문제고 뭐예요? 롤이잖아요, 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 똑바로 봐요, 이게. 됐나요? 요런 거 안 되면 단어 양 늘고 독해 문제 계속 풀어도 점수 변화 안 생길 수 있어요. 선택지 동그라미 친 4개 단어 잘 봐요. 1번 선택 중심 parents 부모, 2번 선택지 3번 선택 중심 아이들, 4번 선택지는 role 역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올라가서 주제 문제니까 주제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 진짜 개친절하죠? 맞잖아요. 문제 지금 그렇게 냈잖아요, 지금. 여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맞죠? but 뒤에 내용을 일단 보세요. but 뒤에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키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몇 번 아예 답 안 돼요. 1번과 4번은 아예 안 돼요, 그냥. 2번하고 3번이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를 똑바로 풀었으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뭐 아이들의 정의에 따르면은 he did lie, 거짓말 한 거다. 그럼 이 글의 소재는 구라네, 구라. 그죠? 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재는 구라고 대상은 누구요? 아들, 아이들. 맞나요? 요렇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 선택지에서 뭐 읽어보면 2번은 telling a lie니까 구라에 대한 소재가 들어가 있고 3번은 구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말은 좋은데 지금 애들이 놀고 수업 듣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됐죠? 네, 요렇게 가시면 돼요. 요렇게. 자, 뭐 어쨌든 시험 치고 뭐 스트레스 받고 고생도 많이 했고 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시험도 이번이랑은 색깔 변화는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한데 색깔 변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서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솔직히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풀이해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고 허무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보완이 돼야지 다음 시험에 점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단어 같은 것들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까 칠판에 적었던 단어들이 모르는 게 많다면 일단 나는 단어가 지금 급하던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없다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풀 때 작은 요령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본인들이 알겠죠, 그죠?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써서 조금 고쳐서 다음 시험은 좀 잘 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시험도 절대로 쉽게 나올 가망성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쉽게 나올 가망성은 없으니까 자꾸 뭐 고득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 안 틀려서 문제가 어려워도 항상 6, 70점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60, 70점대를 맞으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뭐 나는 80 맞겠다, 뭐 70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고 1월부터 계획 좀 잡아서 좀 잘 해보세요. 면담 필요하신 분들 면담도 하시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